이어서 주간 한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한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토요일 제인도네시아 문화예술 총연합회 소속 14개 단체가 자카르타 롯데쇼핑 에비뉴에서 종합예술제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21일부터 25일까지 오케스트라, 국악, 풍물 등 공연과 꽃꽂이, 시화, 서예 등 전시회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이번 종합예술제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인도네시아 예술가들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였습니다. 제 인도네시아 한인문예총은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종합예술제를 개최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행사 개막일인 21일 토요일에는 월화차회 달빛차 시음회를 시작으로 7개 단체의 전시회 합동 개막식, 그리고 12개 단체의 공연이 진행돼 한자리에서 각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적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전시회는 루시플라워회의 꽃꽂이전, 문인협회 인니지부의 시화전, 제2니 한인미술협회의 미술전, 서예협회의 서예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 섹션의 사진전, 그리고 전통 한지공예 작품 전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조태영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는 축사에서 한인 문예총 활동은 동포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박치는 튼튼한 뿌리가 됐다며 특히 한인이 양국의 우애를 다지고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로 민간 문화외교 사절단 역할함에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은 제2니 한인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하리 다르수노의 피아노 솔로와 최영애 소프라노의 독창,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 아르떼 여성합창단의 합창과 색소폰 동호회, 국악사랑, 극동방송 합창, 그리고 인니 부채춤과 다채로운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재외 동포사회라는 제한된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들은 그간 연마한 기량을 발휘해 참석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한인문예총은 한국문화원과 공동주최로 한국문화예술계의 명사를 정기적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예술의 진수를 현지 예술계에 접목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조코위 대통령 방한 관련 주요 성과 및 향후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동포 언론인들과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는 조태영 주 인도네시아 대사, 이명호 총영사 및 인도네시아 한인 언론인들이 참석해 조코위 대통령 방한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조태영 대사는 조코위 대통령 방한 일정 동안 전 일정을 함께 수행했으며 조코위 대통령이 정상회담과 경제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긍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의는 물론 향후 경제 파트너로서의 초석을 다시 한번 공고히 다지는 기회가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및 해양 산업, 교역 활성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양해각서 총 11건이 체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태영 대사는 평소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온 조코위 대통령이 대화를 주도하는 등 대한민국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경제계 인사는 물론 한국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도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측은 향후 양국 간 협의된 사항들이 모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힘을 모아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조코위 대통령께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빈 방한이었는데 이것은 의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방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방한 행사가 잘 진행되었고 또 많은 좋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큰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코위 대통령께서는 한국에서 정상회담 그리고 국빈 만찬 또 비즈니스 포럼, 기업인들과의 오찬 등 우리 기업인들과의 폭넓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수원 아주대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진솔하게 의견 교환을 하는
타운홀 미팅도 가졌습니다. 이번에 조코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많이 투자해서 인도네시아의 산업화를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창조경제, 창조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해가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정말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양국 지도자 간에 좋은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또 여러 분야에서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의 1단계 부분을 우리가 맡기로 되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완공을 시키는 것인데 5.8km 구간을 우리가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양국 간에는 환경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산불로 파괴된 이런 이탄지, 이런 숲을 복원시키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고요. 또 인도네시아의 특별 경제 구역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경험을 살려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포스코 등 우리 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 간의 구체적인 합의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2015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무역이 많이 감소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합의를 토대로 해서 무역도 더 늘어나고 경제협력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는 이번 조코이 대통령님의 방한을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 여러분들에게 모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양국은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방한에서 조코이 대통령께서는 한국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연설하고 인사말하는 과정에서 한국말로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같이 갑시다. 이런 표현들을 직접 한국말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본인과, 즉 조코이 대통령님과 그 본인의 딸이라고 또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양국 지도자 간의 친분, 또 양국 간의 증진된 협력 관계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 양국은 앞으로 더욱더 긴밀한 파트너가 되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산림 분야 협력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산림청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탄지 복원과 산불 방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3개월 이상 지속된 수마트라 섬과 보르네오 섬 일대의 대형 산불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됐으며 연무로 인해 50만 명이 호흡기 질환을 겪고 주변 국가에도 피해를 줬습니다. 따라서 훼손된 이탄지 복원을 위해 국제사회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탄지는 나뭇가지, 나뭇잎 등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퇴적된 토지로 산불에 매우 취약합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이탄지 복원 시범사업 추진, 이탄지 복원과 산불관리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아시아 지역 산불관리 훈련 프로그램과 인력교류, 관련 기업과 시민단체의 교류 촉진 등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계획으로 향후 5년 이내에 훼손된 이탄지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인도네시아는 산림 분야 최대 협력국으로 40여 년이 넘게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의 산림 협력이 가시화되고 신기후 체제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등 여러 개도국에 추진한 황폐지 복구 사업 경험과 선진화된 산림 복원 그리고 산불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양국 간 산림 협력의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 중 하나인 시나붕 화산이 분출하면서 인근 마을을 덮쳐 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북부 수마트라 섬에 있는 시나붕 화산 폭발 사건에 대해 수토포 프르워 누그로호 국가재난관리청 대변인은 시나붕 화산이 지난 21일 오후 4시 48분께 폭발했고 22일 오후 1시 주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화산가스로 인해 수색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들은 농장에서 일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산 분출로 발생한 화산재가 공중으로 3km 높이까지 치솟았고 지상에서는 산의 경사면을 따라서 서쪽으로 4.5km까지 흘러내리면서 인근 마을을 덮쳤습니다. 시나붕 화산은 400년 가까이 휴면 상태로 있다가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간헐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수토포 대변인은 당국의 지시를 무시하고 일부 주민들이 접근 금지 구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일 분출로 변을 당했다며 폭발 당시 마을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화산 활동이 수그러드는 대로 수색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로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시나붕 화산은 태평양 연안 지역을 잇는 짖은 화산지대인 브레고리에 속한 인도네시아에 있는 120여 개의 활화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롯데마트가 오는 26일 싱가포르에 인접한 휴양지이자 공업지역인 바탐섬에 인도네시아 42호점을 연다고 합니다. 바탐점은 단층 구조의 영업 면적은 4,433제곱미터 규모이며 주로 호텔, 리조트, 카페, 소규모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 매장 형태로 운영됩니다. 도매 매장에서는 대부분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지만 매장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 소매 고객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탐은 자유무역지대로 선정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세금 혜택 등으로 인근 국가인 싱가포르로부터 원정 쇼핑객이 많다고 롯데마트는 설명했습니다. 또 신규 주거지역에 추가 개발이 예정돼 있어 도매 매장으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네덜란드계 대형마트인 마크로 19개 점을 인수하며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바탐점에 이어 올해 말까지 4개의 점포를 추가로 열 예정입니다. 진출 7년 만인 지난해 인리 운영 점포 수는 40개를 돌파했으며 현재 도매 매장 25개, 소매 매장 14개, 슈퍼 2개 점 등 총 41개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윤주경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사업본부장은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활발한 사업활동 외에도 장학활동, 정수 공급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며 민간 외국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마트의 인도네시아 매출은 지난해 1조 1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2,56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인뉴스의 박예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